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은 뭐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또 장이 열리지 않죠. 예. 사실 뭐 장이 열리면 또 설레입니다. 맞죠? 예. 뭐 오래 놀면 좀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주식은 뭐 여러분들께서 건강만 챙기신다면 뭐 영원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주식은 차분하게 천천히 좋은 종목들을 매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리딩방으로 입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시고 일단은 방송에서 전략을 드리는 것은 그냥 뭐 영상으로 들어도 사실 이제 잘 뭐 읽기가 마련이죠. 뭐 실질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은 뭐 사실 이런 어떤 차트상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은요, 실질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어떤 정확한 자리에서 한번 사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늘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또 수익이 나면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종목들 좀 뭐 6월달 그냥 뭐 푸근하게 보고 갈 수 있는 어떤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두 가지 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렸고, 뭐 실질적으로 뭐 지난주에 뭐 SDN 이런 것들, 자, 한번 보세요. SDN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뭐 이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 신성 ENG가 또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예,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상승 나왔고, 또 사도 되겠네요. 예, 또 사도 되겠고, 또 뭐 강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친구들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이런 어떤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좀 팔아뒀다가 조정의 끝에서 한번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SDN을 다시 한번 또 볼 텐데요. 뭐 태양광 테마죠. 태양광 테마인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굉장히 강한 어떤 힘이 들어왔는데, 뭐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힘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못 가도 뭐 3,860원만 뚫어준다면은 5,7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1차트를 한번 보면요, 내일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그냥 한번 사보세요.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조정을 주고 슈팅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1차 도일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1차 도일선 요거 조금 제가 진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차 도일선, 요 놈이 붉은색이 1차 도일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이 녀석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패턴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 친구, 러시아 이제 원유 수입을 이제 금지하면서 이런 어떤 슈팅이 나온 어떤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차트는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겁니다. 매수해 보고 상승할 때 요런 28,000원 이런 어떤 전고점 자리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흐름도 좀 관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쭉 치고 나가죠. 이런 애들이 뭐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팍 꺾여버리든지요, 아니면 훅 가든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1차트를 좀, 이 단기 박스권,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어떤 많이 상승도 안 하고 전고점을 뚫지 않으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요런 단기 박스권의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요 단기 박스권의 가장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컷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모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슈팅이 나왔을 때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한다 라고 하면은 항상 꺾일 때 어제 종가 아래로 꺾이고 또 그저께 종가 아래로 꺾이는 어떤 그런 추세가 꺾일 때 좀 팔아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니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러시아산 원유 관련 테마입니다. 풍력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단기 이평선 요런 애들 있죠. 5일선, 11선, 21선 요런 애들이 하늘로 천장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요런 놈들은 이렇게 한번 때려주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런 어떤 저항대 요런 것들을 이제 슈팅 줄 때 돌파 못하면 한번 팔아놓고 뭐 돌파해서 조정을 한두 번 주고 다시 또 슈팅이 나오면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매매가 좋은데, 욕심내지 마시고 모아가다가 슈팅 나오면 고점 2880원 2900원대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린다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추세 35,500원에서 거의 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들어온 어떤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늘려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원인 불명의 어떤 간염으로 관련해서 이 친구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둥둥 떠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 하루만 더 지지해준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조정을 받게 되면 이 1차트 5일선까지, 이 5일 이동 평균선까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히 관찰을 하면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큐라클이라는 건데요. 큐라클, 이 바이오 관련주. 그 최근에 이제 USA 프레젠테이션 이제 기업 선정 소식에 이제 급등을 한 놈이기도 한데, 자, 조금 더 작게 한번 본다면 최근에 이런 힘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맞죠?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보다 큰 음봉 물량이 키가 큰 음봉 물량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을 흔들어 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좀 관찰을 하시고, 이 친구가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저항대를 가격을 뚫었어요. 27,800원으로 갔으니까 종가가 27,800원, 27,800원까지 갔다가 26,700원까지 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또 이런 어떤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저항대를 만약에 뚫어버린다면 추세 상방으로 지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어떤 종목들은요, 뭐 다음 주에 관찰을 좀 하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쓰시는 어떤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창 같은 경우에 이놈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자, 제가 고수들은 늘 저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한다. 이거 벌써 몇 번이나 뭐 먹을 수 있는 어떤 종목이었기도 합니다. 뭐 저도 사실 뭐 이런 어떤 종목들, 단기 박스권에 있는 힘이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급등하지 않고 단기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뭐 분차트를 보면서 1차트와 분차트를 같이 보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한 종목을 갖다가 한 4번씩 5번씩 우려먹기도 합니다. 우려먹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수급이 좀 많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한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준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아래 하단 이런 저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첫날 상한가 간 날 있죠, 이 자리까지도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팅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은 또 후성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테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해준다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보시는 거 괜찮고, 슈팅 줄 때 한번 팔아놓고
그 다음날 또 바로 날아갈지 하루 이틀 조정 주고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한번 사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KH건설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이 친구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복 나눔 가족방에서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모아왔어요. 예,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가능했고, 맞죠? 그래서 절반씩 챙기든지 아니면 전량 챙기고 다시 저점에서 사도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몇 번 반복하신 분도 계시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이날 자 29% 상한가 터치할 때 수익을 완전 제대로 먹고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지금은 단일가로 갔는데 지금 이 자리를 갖다가 화요일날 한 번 더 유지해 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꼬꼬라 박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로봇 관련 우림 PTS입니다. 우림 PTS.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하고 매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과 이제 의논을 뭐 의논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모아가 보자라고 의견을 좀 드린 종목이었는데 상한가 갔다가 바로 28%까지 터치하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다. 제가 언급을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거든요. 예, 벌써 한 70% 가까운 어떤 수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없는 자리에서 배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KH건설과 동일한 건설, 예, 우크라 재건 건설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가 뭐 화요일날은 조정을 줄지 아니면 뭐 행보할지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죠. 아마 한 번 더 상승하고 꼬리를 달면서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보시고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자, TPC입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바닥권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어떤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단기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요런 자리, 단기 박스권의 가장 낮은 저점 요런 자리를 갖다가 손절가로 잡고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할 때는 일단 끊어놓고 더 밑에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사자라는 거지. 이거 손절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손절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먹은 게 없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친구가 손절하려면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입니다. 이 자리. 이거 저가가 5,530원입니다. 예, 이런 자리를 이탈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이탈한다? 이런 자리를 이탈한다면 이 친구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승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 예, 식량 관련주. 예, 식량 관련주, 곡물 관련주, 부식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부식주라고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요, 예, 이런 친구들은 뭐,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사보시고, 슈팅 날릴 때 수익 챙기는 그런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이 친구는 이런 친구들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21선 이탈할 때 무조건 컷 한다는 마음으로 스탑로스 걸어 두시고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매매 하시다가 한번 슈팅 나오면 수익 챙기고 나오는 어떤 그런 매매 괜찮을 것 같고요. 곡물 관련주 중에서도 이 아미노로직스 이 친구가 지금 2차 상승, 3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아마 식량 관련주 중에서는 인도 밀 수출, 곡물, 뭐 이제 아미노산 기술 보유를 하고 있죠,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인데 힘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힘은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 친구가 아직 상승이 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뭐 많잖아요. 고려산업, 뭐 한탑, 뭐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뭐 팜스토리, K스피드, 뭐 이런 것들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해서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었고, 그것도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다 드렸었고, 뭐 한탑이나 이런 고려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먹었죠. 특히 한탑은 100% 이상 갔습니다. 맞죠? 제가 언급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21선 이탈을 기준점으로 잡고 상승이 나올 때 뭐 전고점 이런 돌파 관찰 하시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하게 된다면 더 가겠죠.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저 한탑이 또 이쁜 자리에 또 있습니다. 한탑이 그냥 이 자리를 21선 이탈해서 이렇게 이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지를 해주면서 또 한 번의 슈팅을 전고점 부근까지 줄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지지해준다면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고, 이탈한다면은 패스. 왜? 종목은 많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탑을 갖다가 이런 자리에서 지금 잡으신 분들, 지금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은 늘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이런 종목들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방으로 입장을 하시고요. 방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의 적당한 적절한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자리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꼭 드린다라는 거. 예, 뭐야, 저기 그 유튜브에 이제 첫 뭐 방송을 듣고 뭐 방으로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일반 방으로 입장하셔가지고 바로 가족이 되겠다라고 하시고, 예, 우리 운영자들에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절대 똥주 잡주를 가지고, 지금 제가 대형주 지수 관련주 사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작년 1년 반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이제 매수의 시기가 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하나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욕심 없이 스윙으로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들, 예, 이슈가 있는 애들은 추세를 타고 할 때 추세를 한번 즐겨보는 매매, 그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대형주 매매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대형주를 사놓은 게 없습니다. 1년 가까이. 그래서 기회가 오면 다시 또 대형주들로 100%씩 150%씩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안전하게, 저는 바쁘니까 조금 꾸준하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고, 또 저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카카오톡 리딩방에 입장을 하시면 서로 인사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